2019년 종합평가 구술시험 사회통합 실전 모의고사 출처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시대고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또는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 사는 사람이든지 잠을 잘 때는 잠자리를 주고 밥을 먹을 때 밥을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을 베푼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되어 따뜻함과 배려, 나눔이 있는 독특한 정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미운 정, 고운 정 들다 라는 말처럼 정과 관계가 있는 속담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정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잘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주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따뜻함과 배려, 나눔이 있는 독특한 정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베푸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내가 먼저 남에게 잘 대접해 주어야 남도 나에게 잘 대접해 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고향에 다녀온 후에 한국 친구에게 고향 과자를 선물하면 그 친구도 저에게 한국 음식을 선물해 주고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고받다 보면 더 친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운 정, 고운 정 들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이 만나는 동안에 잘 지낼 때도 있지만 싸우기도 하면서 정이 더 깊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지나며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 아주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씨는 언제 한국 사람이 정이 많다고 느꼈습니까?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회사 동료가 한국어가 서툰 저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비자를 변경하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한국어도 잘 모르고 인터넷 사용법도 잘 몰라서 어떻게 예약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가 인터넷으로 대신 예약을 해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도 함께 가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문화가 한국 사람의 정서를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회사 동료가 잘 챙겨줘서 고맙기도 했지만 가끔은 간섭하는 것 같아서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회사 업무가 끝나면 연락을 하지 않고 또 업무 이외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저도 회사 동료들을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다른 외국인들도 처음에는 한국의 정문화가 낯설고 지나친 간섭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에 나타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 도시에는 주택 문제, 교통 및 주차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교통 체계를 정비하여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수 정비 시설을 늘리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촌에서 나타나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농촌에는 대부분 노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농사를 지을 일손이 부족하고 노인들을 돌볼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편의시설, 대중교통,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이 높아져야 농촌에서 일할 사람도 많아질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농업을 현대화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농촌을 특색이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 문화시설, 교육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대중교통도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동쪽, 서쪽, 남쪽의 지형이 모두 다릅니다. 한국의 동쪽, 서쪽, 남쪽의 지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각 지역의 특징을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한국은 산지와 평야,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의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이며 동쪽, 남쪽, 서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국토의 65%가 산이며 동쪽 지역의 태백산맥을 따라서 설악산, 오대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서쪽과 남쪽 지역에는 강을 중심으로 쌀 농사를 짓는 넓은 평야가 많은데 김포평야, 호남평야 등이 유명합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남해안, 서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에는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섬입니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경치가 아름답고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이러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험 합격 파이팅! 코리안 드림입니다.